자, 우리 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사. 우리 최태원 회장. 이거 최태원이요? 재산 분할하면은 망할 지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맥락을 쭉 한번 짚어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다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개인 현금성 자산으로 추정되는 건 미술품, 현금, 숨겨놓은 해보면 한 2천억 내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주 SK의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SK. 네, 주식회사 SK의 주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현재 얼마인지 이제 지분 가치를 해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2조에서 2조 5천억 사이쯤 어디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재산 2천억은 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번에 판결받은 그 재산 분할을 해서 물어줘야 될 게 약 1조 4천억이거든요. 근데 1조 3,800억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도 그 정도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그 자체를 분할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식 분할 판결이 더 위험할 줄 알았어요. 그럼 주식을 진짜 떼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줘라 이렇게 일단 재산 분할 명령이 나왔는데 1조 4천억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재산 분할 명령을 받고 자 너 가져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는 원래 같은 사람 둘이 나눠 가져도 되는 재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바로 나눠줄 때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원래 같은 부부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경제 공동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야, 너 1조 3천억, 4천억 현금으로 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주식을 판다, 예를 들어 판다. 그럼 이거는 시장에다 파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팔아서 그 세금은 또 세금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4천억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실제로 필요한 주식 매각 대금은 1조 9천억으로 환산합니다. 지자스. 그러니까 1조 9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최태원 회장은 사실상. 그러면 1조 9천억이 어디 있나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현금 자산 2천억? 아니 별거 아니야. 그럼 어딨지? 라고 봤더니 주 SK가 있는데 주 SK의 지분은 약 1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25%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지분이 넉넉하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안 넉넉하죠. 그렇지. 왜냐면 SK는 최정점에 SK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배관계가 굉장히 심플해요. 중간에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주 SK가 흔들리면 SK공화국 전체가 날아가요.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34%로 봅니다. 지금 25%예요. 특수관계까지 합쳐서 많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은 일단 첫 번째 방안인데 너무 위험해요. 자, 그럼 다음 방안이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이 지분을 담보 잡혀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갚는다 라고 봤더니 지금 현재 이미 약 50%에서 60% 사이 정도의 담보대출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대출 땡겨 썼다는 얘기예요. 지자스. 그러니까 남은 주식 중에 대출을 다 쓸 수 있는 게 많아봐야 40%고 그 40%를 담보로 맡겨도 그거에 대한 100%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대출 비율이 있으니까 또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도 결국 분할 대금을 못 내요. 그러니까 답이 없네.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보자라고 했더니 비상장 회사로 갖고 있던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트론을 팔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트론은 팔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상황이. 비상장이기도 하고. 비상장이라서 가치평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그냥 지금 시장에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회사를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SK 실트론의 51%는 주 SK가 갖고 있고요. 최태원 지분을 대충 편하게 그냥 25%라고 얘기해볼게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지분 가치로 1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사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사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값이 올라갈 거니까 참고 사겠거니 사거나 아니면 경영권 획득하는 사람은 사겠죠. 근데 그냥 멀쩡한 비상장 회사 25%를 누가 왜 삽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걸 살 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사주세요 사모펀드님. 사면 내가 몇 년 안에 상장하겠습니다. 상장 안 되면요 제가 몇 배로 물어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풋옵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거 안 팔립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다시 정리하면 SK 주식 지분을 그냥 판다. 어렵다. 위험하다. 담보 대출 받는다. 택도 없다. 너무 모자라다. 세 번째 SK 실트론을 판다. 팔려고 봤더니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다 감수하고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을 때 또 양도세니 뭐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걸로도 해도 결국에는 1조 4천억이 안 돼요. 네. 결국 노수현 관장한테 물어줄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시나리오 아까 킬 시켰던 걸로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파는 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 분쟁은 지분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검토해도 진짜 좀 제가 뻥을 좀 보태면 진짜 최태원 회장 망한 것 같아요. 1조 4천억 지금 이거 SK 지분 이거 흔들거리지 않고서는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금융시장에서 분석해도 없어요. 아, 그 참. 그러면요? 최태원 회장이 그 불륜만 안 저질렀어도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마음이 식어가지고 서로 개소 보듯 하고 살면 되지. 그 괜히 그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또 그것도 커밍아웃까지 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천하의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면 네.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는 뭔가? 진짜로 2대2로 당할 것인가? 아니다. 그룹의 역량, 사회적인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재벌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자본적으로는 답이 없다. 그렇지.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대법원에서 2심이 2심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예, 예.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은 법률 시험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하자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사실심이 1심, 2심이고 그렇습니다. 법률심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법원에서 이기려면 2심에 예. 하자를 입증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판결문을 수정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는 하자입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틀 전에 나왔던 기자회견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시장에서 당연히 예측했죠. 2심 가지고 뭐 이만큼이라도 물고 늘어질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최태원 회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제가 2심에 치명적인 하자를 찾아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하자가 뭐냐? 봤더니 이겁니다. 내가 선대 회장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는 8원이었는데 네. 8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가치가 얼마냐면 2심 판결에는 1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00원. 그리고 지금 그 재산분할 그다음에 SK CNC로 가서 이게 나중에 바뀌거든요. 지금 가치는 그게 예를 들면 3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8원에서 100원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다. 그게 12배다. 그리고 100원짜리가 36,000원이 될 동안 133배가 뛰었는데 요거는 내가 이룩한 성과다라고 해서 2심 재판부가 야 이거 다 네가 노성이랑 같이 살면서 일군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해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네네. 최태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을 때가 8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 원래 액면 분할이 돼서 이게 100원이 된 거지 이 가치를 거꾸로 계산할 때는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해서 사실은 1,000원짜리를 재판부가 100원으로 계산한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100원이 된 게 아니라 1,000원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혜택은 12배가 아니라 125배고 1,000원짜리가 36,000원이 됐으니까 내가 만든 기여는 330배가 아니라 33배입니다. 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 주식을 키운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물려받기만 한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이 회사를 일군 게 아닙니다. 따라서 노소영이 기여한 바도 그렇습니다. 적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물려받기만 한 금수저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2심 재판부는 나를 너무나 능력 있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가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게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예. 2심의 하자는 나를 자수성가형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는 물려받기만 한 사람이지 내가 기여한 게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웃지 못할 얘기죠. 굴지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장이 한 두 번째쯤 되죠. 두 번 2위고 예. 세계적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고요. 다 물려받은 겁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겸손하려고 기자회견 열진 않으니까 진짜 기본적으로. 웃지 못할 씁쓸한 현실이죠. 아니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법원 가서 엎어질까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내가 계산 착오한 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서 그거를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다시 바꿔서 양측의 판결문을 수정해서 보냈는데 그 계산 착오는 인정하되 재산 분할 액수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야 네가 뭐 120배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핵심은 뭐야? 너랑 결혼해서 살면서 36,000원이 됐다는 거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실수 인정해도 전체적인 재산분할 가액에 큰 문제 없어 라고 해서 재판부가 재산분할 가액은 수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시장의 얘기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정을 한 거네, 경정.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퉈봐야 된다는 이론도 의견도 있고요. 사실 전 극견에 좀 가까워요. 네. 공이 하나 더 붙었는데 그 1조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아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재산 관련해서 부부 합산으로 인정했으면 그만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만약에 단위가 낮고 보통 사건이었으면 대법원에서 이거 심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해서 4주 안에 기각이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 2위 대기업 전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비난을 꼼꼼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좀 SK의 결국 압박 사회적 압박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법원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론이 맞아서라기보다는 저는 대법원이 재벌에 약해서 항상 정치적 판단을 하죠.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부가 이래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이번 판결도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사실은 최태원 씨가 얼마나 열심히 윤 대통령한테 충성했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저 최태원 씨의 그 지금 같이 사는 그 불륜 김희영 씨 그 양반이 그 우리나라 권력 서열 거의 최상급에 속하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조금 티껍게 했나봐. 그 상대방이 그냥 빡 쳐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 X를 어떻게 그리고 나서 그 판결이 났는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썰이 지금 재계에서 돌고 있다. 그분을 노엽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상해요. 윤 대통령한테는 너무나 잘했거든. 최태원이가 뭐 가는 곳마다 같이 술 받아 먹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최태원이 뭐 하도 술을 많이 주니까 술 먹다가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토했다는 얘기 그런 썰도 많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아신다고 크크크크 이러시나? 나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닌데. 아니 정용진이 얘기 짧게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용진이요.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SSG 쓱닷컴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쓱닷컴 관련해서 처음에 만들 때 말이 많았어요. 어거지로 하기에 뭐 좀 사실은 여러 반대를 뚫고 고집 부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모펀드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몇 년 안에 우리가 매출을 이만큼 키운다. 5조 7천억. 뭐 그 다음에 상장을 시킨다. 그래서 회사도 키우고 상장해서 그때쯤 되면 투자한 돈 환가에서 나가시면 엑시트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딜을 맺었는데 사모펀드하고 약속한 게 다 틀어졌어요. 상장도 안 됐죠. 아이고요, 이런. 매출 기준도 충족을 못했다고 지금 사모펀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모펀드가 야 너 약속과 다르지? 그럼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몇 월 며칠까지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이 주식 내가 투자한 거 너한테 팔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풋옵션 너 받아주기로 했지. 그래서 지금 그 사모펀드가 신세계 측에 1조의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야 이거 받아라 그러면서 1조 내놔 이렇게 청구했어요. 근데 1조 더하기 사실은 그동안에 들어갔던 이자가 있죠. 어쨌거나 저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약 15% 정도를 잡는데 어쨌거나 1조 이상의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 정용진이한테.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라는 상황인데 지금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지금 갑자기 근데 지난주에 1조 분쟁 해결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뭐 대단히 뭐 큰 위기가 넘어갔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 1조를 내가 내 주식 너 가져가 라고 던져놓고 넌 나한테 1조를 줘. 이게 풋옵션인데 풋옵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네가 풋옵션을 안 받아주잖아? 그럼 나 이렇게 한다. 뭐냐? 너 주식 있지? 신세계가 갖고 있는 SSG.com에 있는 주식 그거 내 거랑 뭉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는 그걸 태걸롱 드래걸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네 걸 끌고 와서 다른 데 갖다 팔아버리게 할 수 있는 해가지고 내 거랑 같이 뭉쳐서 팔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1조 받아줄 거야 아니면 내가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까? 너 1조 없는 것 같은데? 이마트 지금 현금성 자산이 6천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열사를 팔지 않으면 1조도 안 나와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너 돈 없지? 그럼 난 너랑 분쟁하느니 차라리 이거 네 지분까지 묶어서 딴 데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된 자리에서 지금 털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정용진이 손 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제 거를 여러분이 갖다 팔지 마시고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제가 차라리.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했냐? 연말까지 여러분 주식을 지금 제가 1조에 못 사니까 제가 팔아드릴게요. 제3자한테. 그리고 못 팔아드리면 그때 가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1조 분쟁이 해결된 게 아니고 결론은 똑같네. 결론만 그 정용진이가 개 털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모펀드의 주식을 딴 데 지금 팔아내야 돼요. 그렇지. 못 팔면 연말까지 못 팔면 더 큰일 나는 상황. 그러니까 위기가 잠깐 이연된 거지 해결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떻게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이마트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가 조망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마트 그룹 전체가 지금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 신세계 건설에 물려 있죠. 예. 그게 지금 PF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400%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마트가 지금 장사가 안 돼요. 모기업인 이마트가 장사가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이마트 누가 장 봅니까? 다 이커머스를 장 보죠. 그러니까 쿠팡에 밀려 다 밀려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이마트가 작년에 사성성을 적자를 냈고 또 거기다 정리해고에 들어갔습니다. 멸콩 논란까지. 우리 민주 시민들은 안 가죠. 안 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연말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는 2배, 3배로 확대돼서 우리 정용진이가 윤석열 타도 지표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